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또 체포의 긴급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로 돌아와서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현행범은 수사기관이 아닌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요. 그 조문과 관련해서 즉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지요. 계속해서 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선고된 2011도 12,927호 판결인데요. 죄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상 강도 살인 미수라고 해서 해상에서 그 아프리카 해역에서 한국인 어선 선원들을 살해하고 또 강도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우리 해경이 아니라 군인이죠. 해군이 가서 체포했을 때, 현행범위를 체포했을 때 언제 인도해야 되느냐 같은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1을 보시면요. 먼저 토지관할 위반의 점에 대해서 다퉈졌는데요. 토지관할이 무엇인지는 이제 공판 절차를 공부할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재판적이라고 부르는 건데, 토지관할은 형사소송법은 재판적에 대해서, 토지관할에 대해서 범죄가 저질러진 곳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거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관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현재지라고 하는 것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이면 되는데, 임의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적법한 체포, 구속 등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현재지도 적법한 토지관할의 현재지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관할을 배울 때 다시 등장을 한번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배우고 있는 현행범인 인도와 관련해서는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해군도 사법경찰 관리는 아닙니다. 그죠? 검사나 사법경찰 관리 아닌 자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즉시라고 하면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구속기간 영장 청구 기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체포의 개념을 설명할 때 단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48시간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와 같이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한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의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데에도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 등이 아닌 의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벌어졌던 그 해상 강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청해부대가 가서 체포해서 왔던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관할에 있는지, 그리고 검사 등이 그 범인들을 인도받은 것이 언제부터, 체포 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는 사안들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연습 문제라고 해서 역시
언제 출제된 건가요? 네, 제 7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었네요. 7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실어놨는데 앞서 봤던 판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서교동 빌라 주차장 사건도 마찬가지, 소말리아 해적 사건도 마찬가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 내용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시문 1부터 5항까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를 지금 보고 있었죠.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석방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죠. 체포 후 임의로 석방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 사인이 체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213조 2항은요. 조문을 펴고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누가 체포했는지 그죠?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어떤 경위로 체포하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였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보면요.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여지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때에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누가 변호인 선임권자인지는 우리가 변호인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의 일시 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적부심사 청구권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뒤에서 나올 겁니다.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긴급체포의 경우와 같습니다. 절차는 거의 같은 거죠. 수사기관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까지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라는 것은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본 바가 있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기각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영장 청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서 공제된 시간만큼은 영장 청구 기간에 산입되지 않겠죠. 그리고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때에는 사인이 체포한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기산된다는 것은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본 바와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6년에 선고된 2015도 13,726호 판결입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된다고요? 아까 서교동 빌라 주차장 사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겠죠. 그리고 상황에서 보시면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체포할 때도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217조에 대해서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216조 3항의 경우에요. 다만
218조에 의하면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망은 압수수색에 공부할 때 또 등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사건 공소 사실 중에 2014년 6월 1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를 봤더니, 피고인이 공소의 일의 제안을 받고 2014년 5월 29일경 중국 무슨 항에서 비닐봉지 7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6.1kg을, 상당한 양이네요, 자신의 몸에 은닉한 채 바지선에 승선하여 같은 해 6월 1일 16시 15분경 거제시 무슨 항에 입항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원심은 검찰 수사관이 제보받은 바지선 내부를 수색하여 숨어있던 피고인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 현장을 수색하여 찾아낸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체포 당시 필로폰 밀수 범행의 증거인 필로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첩보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 중 범죄 명백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 중에서 설령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음으로써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숨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것도 아니므로, 비록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로 이미 제압당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임의 제출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임의 제출 물건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압수된 필로폰 및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감정서, 압수된 필로폰, 감정서 등이 이 사건 2차적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이거나 위법 수집 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요, 항소심에서는.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바꾼 겁니다. 과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또 압수수색이 적법한 압수수색이 적법해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원심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이 예인하는 바지선을 타고 미리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고 6월 1일 4시 15분경 도착한 바지선을 수색을 했는데, 검찰 수사관이 수색 도중 창고 선반 위에 숨어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내려오게 한 다음에 필로폰을 둔 장소를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마침 바지선 내 다른 장소를 수색하던 검찰 수사관이 물건이 여기 있다, 찾았다라고 외치자 15분경 지났죠. 4시 30분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물건을 발견한 검찰 수사관은 필로폰 6.1kg을 제시하면서 필로폰을 임의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될 경우 임의로 돌려받지 못하며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임의로 제출할 의사가 있었는지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라는 말과 함께 승낙을 받아 필로폰을 압수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날 검찰청에서 임의 제출 확인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난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사는 압수한 필로폰에 관해서 사후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징역 7호를 선고받아서 그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서 동종 적과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서 살펴봤더니, 이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피고인을 체포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체포 당시 상황에서 비춰볼 때 피고인이 미리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재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임의 제출이 적법하느냐의 문제가 됐죠.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서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가 적법하지 않다면 다른 영장의 적용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6.3에 보시면 필로폰 압수하기 전에 이미 제출하는 의미, 효과 등에 관해서 고지를 했고 피고인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미 제출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체포할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수사관이 임의로 제출받기 위하여 기망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 필로폰의 소지인으로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수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밀 수입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해서 그리고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에 관해서 복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뒤에 나오는 2012도, 2011도 7193호 판결은요. 체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23조에서 그에 위반해서 시위를 개최하거나 참가한 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원의 기능과 안녕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원 인근에서 구체적 위험 상황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 인근의 5개 집회 시위 금지 구역에서의 5개 집회나 시위는 법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 노사모 회원 150여 명이 2009년 4월 30일 7시 반부터 7시 반부터 10시 10분경 사이에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5개 집회 금지 장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인 오발탄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노무현 이름을 연호하며 자유 발언 및 노래 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 연주한 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비록 이 사건 집회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집시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와 같은 점에 법리호의 위법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 조치인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213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200조의 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사실의 유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집회 개최 당시 70명가량의 전투경찰 순경을 동원해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그중 피고인은 전투경찰 순경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네. 그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그렇죠.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8년에 선고된 2008도 3640 판결을 통해서 역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이해를 더 해보겠습니다. 금방 봤던 법리가 1항에서 이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먼저
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방식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그 요지를 고지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 이전에 해야 되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후에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2항에서 보시면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 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장소적 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3항에 보시면 원심에서는요.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피고인이 체포장소 및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 협박해서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요. 경찰관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죄명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지 불명한 상태라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와 그에 이은 구금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이은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서 유죄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5항 이하의 내용은 5항, 6항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음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000년에 선고된 99도 4341호, 99도 4341호 판결을 보시면 원심은요. 형사소송법 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행 실행의 직후인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그렇죠? 체포하는 사람이 볼 때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피고인이 체포된 지점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도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경찰관들이 추적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수색하다가 용의자로 보이는 피의자를 발견해서 검문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안이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봤더니요. 경찰관들이 112 차량을 타고 순찰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4분 만에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아파트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걸어서 순찰 중이던 순경으로부터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펑크가 난 상태로 아파트 뒷골목에 도주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수색하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및 팬더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는 것을 있었다면 그 당시에 피고인으로서는 작물이나 그죠? 준현행범인이 규정하고 있는 211조 2항 2호의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범인은 아니더라도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라고 대법원이 파기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체포가 가능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리는 결국 그래서 현행범인 체포의 준현행범인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을 따진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또 피의 사실의 요지를 언제, 체포유예 고지 같은 걸 언제 해줘야 되는지와 같은 앞서 본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복합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사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방위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판시가 됐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범인의 체포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를 영장이한 체포를 가리지 않고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 유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미처 다 읽지 못하는 판례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어서 소화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